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일단 트럼프 취임 전에는 러시아와 어떤 협상도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러시아 쪽에 협상안 비슷한 걸 보냈었는데 러시아가 이걸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 외무장관이 현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평화회담에 대한 온갖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 논평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몇 달 동안이라 함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해도 당장 전쟁을 끝내긴 어려울 것이고, 몇 달 동안 평화협상에 대한 무성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왜냐면 24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현실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라고 우크라이나는 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하되 러시아는 패배하지 않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러시아는 보복을 하게 될 것이고, 이거는 전쟁이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라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패배를 하지 않으면 전쟁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유럽의 국가들이 자국의 방공망을 좀 강화하는 추세인데, 이례적으로 중국산 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가 있다고요? 네, 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세르비아인데요. 최근에 중국산 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유럽 국가가 중국산 미사일을 전략화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세르비아 국방부도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세르비아가 배치한 중국산 대공 미사일은 FK3라고 불리고요. 12개의 미사일로 6개의 공중 표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판 패트리어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유럽 국가가 어쩌다가 중국산 미사일로 전력화를 했나 이렇게 보니까, 일단 세르비아는 친러시아에 속하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고, 최근 들어서 중국과도 경제적인, 군사적인 미치 속도를 굉장히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은 이번에 세르비아에 배치된 자국산 미사일이 방어적 성격의 무기이기 때문에 유럽 지역 안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 입장은 좀 다릅니다. 유럽 안팎에서는 중국이 나토 입구에 미사일을 들이밀 셈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중국도 유럽도 굉장히 좀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 우리나라도 요즘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을 중심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독감, 그리고 코로나19, RSV로 불리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까지 확산을 하면서 4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쿼드데믹이 우려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쿼드데믹이요? 네, 4가지 팬데믹이 동시에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일단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올겨울 들어서 어린이 11명을 포함해서 2,700명에 이르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독감이 더 센 거냐, 팬데믹이 코로나19가 더 센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19 환자도 당연히 적지가 않고요. 또 영유아나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RSV 확산세도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상황이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잠복기가 굉장히 깁니다. 한 달 정도 이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또 쉽게 이게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 당국이 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최대한 백신 접종으로 서두르고 마스크 착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한다는데요. 네, 외신 종합해보면 현재 중국에서 이제 유행하는 주요 호흡기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RSV를 포함해서 리노바이러스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소망은 어떤 걸까요?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네. 건강하게 네.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새해 소망이 있으실까요? 새해 소망은
일들이 없는 아무렇지 않은 하루가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목이 메이시네. 현철님들의 무탈한 하루하루를 위해 저는 내일도 아침 7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춥죠? 제철 음식이 있듯이 제철 방송이 있죠. 여러분 삶의 배경음악이 되는 평일 오전 11시 5분.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진호의 순간 진호역이 평일 아침 8시 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호의 순간 2025년에도 MBC 표준 FM 95.9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박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봅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박우신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란 수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공수처가 일단 어제는 집행 제시도를 안 했어요. 네, 공수처는요, 이제 어제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일단 서울 일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비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해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발부받은 이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6일, 그러니까 오늘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집행을 한다면 이를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현장 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을 오늘 한다고 한다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보강을 해서 다시 시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그래서 오늘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 말고도 이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체포가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은 만약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를 한다면 경호처장을 포함해 경호처 지휘부를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법 집행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강도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즉 경호처를 통제해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은 끝내 답을 하지 않으면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어쨌든 공수처가 체포 실행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번 체포영장 시도에 반발을 하면서 오동훈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 경찰의 특별수사단까지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또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서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을 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의 폭행에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경찰청과 국방부가 관저 지역에 경호 경비부대 배치를 늘려달라고 했던 이 박종준 경호처장과 여의 요청,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점 역시도 문제다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정작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면서 법원에 냈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도를 하기 전날에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판사가 지금 영장에 적어놓았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문구가 네. 사실상 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수색, 압수를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네. 이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또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와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을 하면서 네.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소법 제137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경우 당연히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영장을 청구한 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 적법성 여부가 관할권이 지금 서부지법이 아닌데 공수처가 일부러 판사를 쇼핑하고다라고 해서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 모두 배척하면서 이거는 적법한 영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는 명령이 하달됐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경호처의 이런 극렬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면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서 조사단은 이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 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며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렸다, 이렇게도 지금 전했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장과 차장 또 본부장 수뇌부를 해임해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 입장은 뭐래요?